안녕하세요. 일본어 클리닉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를 읽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어를 2, 3년 이상 공부하고도 일본어 단어를 요미가나나 후리가나 없이는 읽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일본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면 앞에 글자를 보아도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뜻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일본어를 보면 일본어로 읽지는 못해도 무슨 뜻인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즉, 일본어를 배울 때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외국인이 가지지 못한 많은 이점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점과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어 단어 읽는 방법을 몰라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를 위해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따라서 일본어를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학습자와 공부한 지 몇 년 되었어도 쉬운 표현만 대충 공부해 온 학습자분들은 이 동영상의 학습 대상자가 아니며, 또 동영상을 시청한들 별로 재미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의 문장들은 우리말에서 띄어쓰기가 필요하듯이 일본어에서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말은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듯이 일본어는 한자로 표기함으로써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자로 표기된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 이 말이 의미 전달을 분명하고 쉽게 하기 위해 한자로 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요미가나나 후리가나가 달리지 않은 이와 같은 신문이나 책들을 줄줄 읽어나갑니다. 다만 일본인이라도 학습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읽지 못할 것이며, 외국인이라도 학습이 된 사람은 어려움 없이 읽고 뜻을 안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다음의 두 문장을 받아쓰게 합니다. 雨が降る。空は青い。 아직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라면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雨が降る。空は青い。 일본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지만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띄어쓰기가 용인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의 한자를 배운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雨が降る。空は青い。 일본인들이 일본어를 술술 읽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문장으로 표기하고 표기된 문장을 다시 읽고 하는 과정을 셀 수 없을 만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본어에서 한자 표기를 모든 단어에서 하는 것은 아니며, 한자 표기를 하는 품사는 대부분 명사, 동사, 형용사입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지 않는 어감만 한자로 표기하는데, 어간은 99% 이상 훈이기 때문에 한자 읽는 방법은 명사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이름절 단어의 경우 이와 같이 훈으로 읽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훈이란 그 한자가 갖는 뜻을 말합니다. 雨、 空、 그리고 애초에 일본어, 즉 훈이 없었던 단어는 한자의 음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罰を受ける。銃を撃つ。 이와 같은 이름절 단어는 역시 학습을 통해 음으로 읽습니다. 罰、銃、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한자의 음은 이음절 이상으로 사용되며 한자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이름절로서도 다음과 같이 단어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量が多い。熱があった。線を引く。量、測る。熱、暑い。線、
이름절 한자로 된 단어 읽는 법은 아주 단순하여 상용 한자에서 지정된 훈이나 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다만 90%는 훈으로 읽으며 음으로 읽는 경우는 고작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음절 단어는 이름절 단어에서 응용한다면 각각의 한자를 음과 음과 훈, 훈과 훈과 훈의 네 가지로 읽을 수 있지만 상용 한자의 음이나 훈에 따르지 않고 관용적으로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음절 한자로 된 단어는 모두 5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2개의 간단한 문장을 말했고 이 말들을 종이에 적어 전달하려고 합니다. この橋は有名だ。パリは物価が高かった。 그 내용을 전달하려는 사람이 아이거나 어른이라도 한자 실력이 부족하다면 이와 같이 히라가나로만 표기해도 좋습니다. 일본어에서 표기는 상용 한자의 음과 훈에 따라 한자로 적게 되어 있지만 이는 공문서나 신문과 같이 대중을 상대로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말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어른이라면 정확한 철자에 준해 띄어쓰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어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어른이라면 상용 한자의 음과 훈에 준해 한자로 표기할 것입니다. この橋は有名だ。パリは物価が高かった。 일본어에는 일본어의 표기법과 외래어의 표기법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따릅니다. 예컨대 외래어는 가타카나로 표기합니다. 이름절에서는 상용 한자표의 음운에서 다리교는 훈으로 하시라고 읽는 사실을 알며 이음절에서도 부단한 학습을 통해 일본인들은 음독, 즉 한자어인 유메에와 북가임을 압니다. 橋、有名だ。物価、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쓰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또 교과서 읽기를 비롯하여 각종 읽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인에 비해 일본어 학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가 일본어 단어를 줄줄 읽어나갈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화를 통해 학습 시간을 10분의 1 혹은 5분의 1로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미 학습자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 즉 많은 학습자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어들도 결국은 같은 원리로 학습하면 쉽게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학습하여 앞으로는 일본어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음절 단어에서 표기된 한자를 각각 훈과 훈으로 읽는 것을 훈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다음과 같은 보카버를 읽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로 든 우리말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보카버로 한 단어입니다. 일본어의 훈독이란 이와 같은 형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어들의 일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島国、手鏡、朝日、系統、 다만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자로 하며 일본인들은 오랫동안의 학습을 통해 이 단어들이 각기 두 단어로 이루어진 보카버임을 알고 있습니다. 島国、手鏡、朝日、系統、 이런 과정을 잘 모르고 바로 문장을 접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게 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예로 든 단어들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다음 단어들이라면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朝顔、手袋、中身、水虫、 다만 우리는 이 외국인처럼
한자를 전혀 모르지 않다면 단어를 보고 한자어인지 훈독인지 90%는 알 수 있으므로 엄청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즉, 우리말은 한자를 음으로 읽기 때문에 다음 단어를 음독해보면 일본어가 한자어인지 복합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 90%는 말이죠. 조안, 수대, 중신, 수충. 이렇게 단어를 음독을 하는 우리말로 읽어보고 우리말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음이라면 일본어에서 90%는 한자어가 아닙니다. 朝顔、手袋、中身、水虫、 하나시, 히카리, 니오이, 와라이 등 동사의 마스형은 명사가 되는데 복합어 중에는 이와 같은 동사의 마스형과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話、光、匂い、笑い、話、光、匂い、笑い。 동사는 활용이 없는 어간은 한자로 표기하고 활용을 하는 어미는 한자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시와 히카리처럼 명사로서의 사용이 많은 마스형은 한자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遊び場、割り箸、金持ち、爪切り、 대부분의 단어가 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의 마스형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話、光、匂い、笑い、遊び場、割り箸、金持ち、爪切り。昔話。昼寝、吸い殻、 다만 다음 단어들처럼 마스형의 어미가 한자 속에 포함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말 발음으로 읽어보고 음으로 읽어야 할지 훈으로 읽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昔話。昼寝、吸い殻、 훈과 훈으로 읽는 복합어는 이상과 같이 세 가지 형태를 보이므로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한글로 표기하여 한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우리말에도 갑질, 공짜, 식칼, 양손 등 음과 훈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지만 우리말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와 같이 표기합니다. 일본어에서도 음과 훈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우리말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급이나 중급 과정에서 배우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음과 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職場、台所、新型、派手、 다만 표기는 한자로 하므로 다음과 같이 쓰는데 앞에서 말한 우리말 갑질, 공짜, 식칼, 양손과 같은 단어를 우리가 앞은 한자의 뒤는 순수한 우리말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전혀 의식하지 않듯이 일본인들도 표기된 단어를 보고 앞에 한자는 뒤에 한자는 훈으로 읽는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職場、台所、新型、派手、 일본에서는 찬압을 주우바코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앞에 한자는 음으로 뒤에 한자는 훈으로 읽습니다. 이처럼 앞 한자는 음으로 읽고 뒷 한자는 훈으로 읽는 단어를 일본 문법에서 주우바코염이라고 부릅니다. 주우바코는 우리말 식칼처럼 앞에는 음으로 뒤에는 훈으로 결합된 단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일본어의 특성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 단어입니다. 표기된 단어의 관점에서 봐서 앞음절은 음으로 읽고 뒷음절은 훈으로 읽는다는 것이지 사실은 음과 훈으로 이루어진 말이 한자로 표기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말은 한글로 표기되기에 누구든 정확히 읽을 수 있지만 일본어는 한자로 표기되기에 어떤 단어가 그렇게 표기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올바른 뜻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예시한 우리말 주어바코요미인 갑질, 공짜, 시칼, 양손의 일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질, パワハラ、 공짜, ただ、 시칼, 包丁、 양손, 両手、 양손이나 반갑과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각각 주우바코요미로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반갑, 半値、 방금 설명한 주우바코요미와 반대로 이음절 단어에서 앞음절은 훈으로 읽고 뒤에 음절은 음으로 읽는 단어는 꽃병, 물기, 찜통, 집세 등 우리말에서도 상당수 확인됩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지만 우리말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와 같이 표기합니다. 일본어에서도 훈과 음으로 이루어진 이음절 단어는 우리말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급이나 중급 과정에서 배우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훈과 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彼女、泥棒、場所、梅酒、 다만 표기는 한자로 하므로 다음과 같이 쓰는데 앞에서 말한 우리말 꽃병, 물기, 찜통, 집세와 같은 단어를 우리가 앞은 순수한 우리말로 뒤는 한자의 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전혀 의식하지 않듯이 일본인들도 표기된 단어를 보고 앞에 한자는 훈으로 뒤에 한자는 음으로 읽는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彼女、泥棒、場所、梅酒、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식기가 있는데 여기에 메밀국수를 삶아낸 물을 넣어 손님에게 제공합니다. 마치 주전자처럼 생긴 이 식기의 이름은 유토오인데 앞에 한자는 훈으로 뒤에 한자는 음으로 읽습니다. 이처럼 앞 한자는 훈으로 읽고 뒷 한자는 음으로 읽는 단어를 일본 문법에서 유토오요미라고 부릅니다. 유토오는 우리말 꽃병처럼 앞에는 훈으로 뒤에는 음으로 결합된 단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일본어의 특성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 단어입니다. 표기된 단어의 관점에서 앞음절은 훈으로 읽고 뒷음절은 음으로 읽는다는 것이지 사실은 훈과 음으로 이루어진 말이 한자로 표기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말은 한글로 표기되기에 누구든 정확히 읽을 수 있지만 일본어는 한자로 표기되기에 어떤 단어가 그렇게 표기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올바른 뜻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예시한 우리말 유토오요미인 꽃병, 물기, 찜통, 집세의 일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꽃병, 花瓶、 물기, 水気、 찜통, 蒸し器、 집세, 家賃、 물기나 찜통 그리고 집세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각각 유토오요미로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주우바코요미와 유토오요미의 용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일본어 읽기가 아주 쉬워지지만 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설명하는 삼음절 단어의 읽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우바코요미는 한자로 표기된 이음절 단어 중에서 앞에 한자는 음으로 뒤에 한자는 훈으로 읽는 단어. 유토오요미는 한자로 표기된 이음절 단어 중에서 앞에 한자는 훈으로 뒤에 한자는 음으로 읽는 단어.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일본어의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절 전체 단어의 약 5%는 일본어의 시계와 안경처럼 처음 본다면 결코 읽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시계와 안경은 일상어지만 초급 과정에서 이 두 단어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계와 안경을 일본어로 결코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배운 4가지 읽는 방법대로 음과 훈을 아무리 조합해도 시계와 안경의 일본어인 토끼의 메가네라는 발음이 절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時計、メガネ、
표기를 한자로 하는 일본어의 특성상 한자 표기 이전에 만들어진 일본어 단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차용하여 이와 같이 표기되었고, 과거 엄청나게 많은 일본어 서적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자를 음으로 읽어 시계와 안경이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이와 같이 불규칙한 형태로 읽는 단어들은 일본에서도 학교 교육을 통해 수많은 숙제와 시험을 거치며 하나하나 익혀나가게 됩니다. 불규칙하게 읽는 단어들 중에는 초급 혹은 중급 과정에서 배운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明日、田舎、笑顔、大人、風、昨日、今朝、相撲、部屋、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은 한자로 표기하게 되었고, 시계와 안경처럼 상용 한자의 음과 훈에 속하지 않았던 이들 단어들은 가장 적합한 한자를 빌려서 다음과 같은 한자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明日、田舎、笑顔、大人、風、昨日、今朝、相撲、部屋、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일본인들이 이런 단어들을 알고 쉽게 읽어나가는 것은 이 단어들이 이렇게 한자로 표기되었고, 한자로 표기된 이 단어들은 이 단어들이 바뀐 것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明日、田舎、笑顔、大人、風、昨日、今朝、相撲、部屋、 이 음절 한자로 된 일본어 단어를 읽는 방법은 이상과 같이 5가지입니다. 상용 한자의 음음표에 나와 있는 음과 훈에 따라 한자를 음 혹은 훈으로 읽으면 되며, 불규칙한 발음인 경우 시계와 안경처럼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일본어 클리닉에서는 수십 년 세월에 걸쳐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를 수집한 결과 거의 모든 단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차후 동영상으로 모두 공개함으로써 일본어 클리닉 시청자들의 일본어 학습에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한자로 표기된 3음절 단어를 읽는 방법은 경우의 수가 늘어나서 모두 13가지가 됩니다. 13가지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3음절에서 모든 한자를 음으로 읽는 것은 그 3음절 단어가 한자어란 뜻이며, 한자어라는 것은 한자의 음을 이용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3음절 한자어는 A와 같이 3개의 한자로 구성된 단어와 B의 형태인 2음절 한자어의 접두사가 붙은 단어, 그리고 C의 형태인 2음절 한자어의 접미사가 붙은 단어의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無依存、扇風機、大家族、熱気球、映画館、貴重品、다른 복합어들과 달리 한자어는 애초에 이와 같은 발음에서 한자 표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자를 배우기 이전에 어린이들에게만 이 과정이 있으며,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한자어 단어의 학습은 이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無依存、扇風機、大家族、熱気球、映画館、貴重品。 일본어 3음절을 읽는 방법은 모두 1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 모든 음절의 한자를 음으로 읽는 한자어는 2음절 단어와 마찬가지로
전체 단어의 60%를 차지합니다. 다음 3음절의 두 단어를 통해 다른 외국인에 비해 우리 한국인은 일본어가 얼마나 쉬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한글 표기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쓰려고 해도 옛날 그대로의 한자가 정자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한자 표기를 해야만 하는 일본에서는 한자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미 1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어렵거나 쓰기 불편한 한자들을 신자체란 이름으로 싹 다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신자체란 이름으로 바뀐 한자는 그 수가 무려 600개에 달합니다. 学芸会、会社員、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어려운 한자가 쉽게 바뀐 것만 해도 일본어를 배우기가 아주 쉬워지는데 우리에겐 이보다 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원이란 단어를 배웠다면 우리는 배우지도 않은 회사, 사회, 사원, 회원이란 네 단어를 저절로 알게 되며 학예회에서는 학회란 단어를 배우지 않고도 알게 됩니다. 会社、社会、社員、会員、学会、 한자로 표기된 3음절 단어는 A와 같이 2음절 한자어의 일본어 단어나 전미사가 붙은 꼴과 B와 같이 주우바코요미의 단어에 접두사가 붙은 꼴입니다. 다만 B의 형태를 보이는 단어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어의 단어나 전미사가 붙는 A의 형태를 띱니다. 다만 B의 형태를 보이는 단어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어의 단어나 전미사가 붙는 A의 형태를 띱니다. 火山灰、血液型、最新型、金曜日、 훈으로 읽는 3음절 단어 중 2음절 한자어에 명사 혹은 전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의 경우 북극곰, 보물섬, 수돗물, 사기꾼, 빙판길, 여왕벌 등 우리말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番号札、支所箱、運動靴、記念日、万年雪、連絡先、으로 읽는 3음절 단어는 두 가지 형태를 갖는데 A와 같이 주우바코요미의 전미사가 붙은 형태와 B와 같이 유토오요미의 접두사가 붙은 형태로 한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3음절 단어는 전체적으로 단어 수가 많지 않으므로 여기 있는 네 단어만 우선 익혀두기 바랍니다. 風切り感、両替所、唐辛子、ねえ場面、 우리말에는 이런 형태의 단어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3세번이나 초간장이 한자, 우리말, 한자로 이루어진 3음절 단어이며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남사친과 여사친도 이에 포함됩니다. 3음절 한자로 표기된 단어들 중에 훈으로 읽는 단어는 A와 같이 주우바코요미의 단어 뒤에 단어나 전미사가 붙은 형태 혹은 B와 같이 훈독하는 2음절 단어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3음절 단어는 전체적으로 단어 수가 많지 않으므로 여기 있는 네 단어만 우선 익혀두기 바랍니다. 雑木林、天屋物、メンテ袋、最安値、 훈으로 읽는 단어를 우리말에서 찾는다면 금붕어, 쌍둥이, 양담배, 인기척 등이 있습니다. 일본어의 3음절 단어가 불규칙하게 읽는 2음절 단어 앞에 음으로 읽는 명사 혹은 접두사가 붙는 경우는 몇 단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두 단어는 평생 일본어를 공부한다면 어쩌면 한 번쯤은 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소개합니다. 名台詞、金メッキ、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일본어 세리후와 맺기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차용한 것이 우리 눈에는 대사와 도금으로 보이는 단어입니다. セリフ、メッキ、
이러한 불규칙한 발음은 평소 이런 문장을 잘 접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표기이므로 일반적으로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대사나 금도금 같은 단어들은 일본어에서 다음과 같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대사와 도금을 한자어로 착각하여 다이시나 토킹으로 읽는 사람이 5에서 10% 정도 있다고 합니다. セリフ、メッキ、 삼음절 한자로 표기된 단어들 중에 훈, 으로 읽는 단어는 거의 모두 A와 같이 한자어에 훈으로 읽는 접두사가 붙은 꼴입니다. 또 B와 같이 유토오요미의 단어에 음으로 읽는 전미사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소개하는 단어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青信号、平社員、身分証、敷地内、 일본어의 삼음절 단어 중에는 이음절 한자어에 일본어 단어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가 아주 많으며 이런 형태의 우리말 또한 삼음절 단어에는 아주 많습니다. 눈사태, 땅문서, 밭농사, 물청소, 솜사탕, 헛고생 등 상당히 많은데 일본어 단어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경우 우리말에서는 한자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親会社、上半期、北半球。手作業。生放送。黒歴史、 삼음절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에서 훈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읽는 방법은 주로 A와 같이 일본어 단어와 주우바코요미의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전체적인 단어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B와 같이 유토오요미의 단어에 전미사가 붙은 꼴도 몇 단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예시합니다. 畑仕事。村役場、古本屋。 참고로 다음의 두 단어도 A와 같은 구성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ひらがな、何曜日、 삼음절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 단어에서 훈으로 읽는 단어는 주로 A와 같이 훈독하는 이음절 단어에 전미사가 붙은 꼴을 갖습니다. 또 B와 같이 명사 혹은 접두사에 유토오요미의 단어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小売店。組合長。居場所、朝寝坊、 삼음절 단어를 훈으로 읽는 우리말 단어는 한판승, 궁금증, 한밤중 등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삼음절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 단어에서 모든 음절을 훈으로 읽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A와 같이 훈독하는 이음절 단어에 전미사가 붙거나 B와 같이 훈독하는 이음절 단어에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小麦粉、植木鉢、真夜中、犬小屋、 삼음절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 단어에서 훈과 불규칙한 이음절의 발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음절 발음에서 설명한 불규칙한 읽기의 단어들을 알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腕時計、虫眼鏡、雪景色、花風、畑田舎。 삼음절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 단어에서 불규칙한 이음절 발음 뒤에 음으로 된 이름절 명사나 전미사가 붙는 단어는 그 수가 아주 적으며 다음의 단어들만 알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時計台、献立表、部屋代。八百長、ヤギ乳。 삼음절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 단어에서 불규칙한 이음절 발음 뒤에 훈으로 된 이름절 명사나 전미사가 붙는 단어는 그 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다음의 단어들만 알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風邪薬、浮気者、
タチウオ、八百屋、もみじ場、 삼음절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 단어 중에는 원래 있던 일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삼음절 차용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일상어로 사용되는 명사를 문장에서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다음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かかし、いとこ、サボテン、さんま、忘れな草、 이음절 읽는 법을 완벽히 숙지한다면 삼음절 단어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설명을 끝까지 보고 나머지 삼음절 읽는 법을 알고자 하는 학습자가 확인될 때 계속됩니다. お疲れ様でした。